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발칵 뒤피었습니다. 러시아의 이 돌발적인 침공,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이걸 예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소심한 그런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오늘에야 경제 제재에 동참한다는 반응, 뒷북을 쳤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야당의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가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긴급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회의를 끝내고 한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외교 안보 정책을 해 나가야 될까에 대한 하나의 정답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도 지금 선거 개입 의혹에 휩싸이기도 하고 군산을 갔습니다.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았는데 호남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간 게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별로 주목도 못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이 침공이 터지면서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폈는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소극적인 행보도 함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당 차원의 긴급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국제 평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다이렉트로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안 보입니다, 눈에 이제. 러시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뭐 하는 겁니까? 유럽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제 외교 안보 현실은 냉혹하다. 단지 지구 반대편 나라의 비극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에게도 생생한 교훈이 되는 일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말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 말로만 외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힘이 뒷받침하지 않는 평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공관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고 한반도를 안정화할 실질적인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가 러시아에 대해서 이 제재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중심축 없는 외교에 대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건 러시아나 중국 이런 강대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쟁에 대한 약소국에 대한 침공에 대한 그런 우려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러시아의 군사행동은 국제법에 정면 위반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금융 불안정과 원자재 수급 불안은 물론 상품 수출 및 물류 분야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이제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 달러화 지금 환율 1,200원 오르고 아무튼 지금 하는 이주열 총재도 경계심 있는 그런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는 치명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인플레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전쟁이 터진 겁니다. 자, 이날 회의에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영세 본부장 그리고 국방위 야당 간사 성일종 의원, 외통위 소속 조태용 의원, 김성한 선대본부 외교안보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반면 오늘 청와대는 이런 것에 대한 분석 이런 거 별로 못하나요? 아무튼 문재인 정권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낙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한국 등 세계 경제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처를 보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했던 무력 침공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뭐 무관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다. 뒤에 그냥 올라타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평화에 대한 이미지, 메시지 이런 걸 못 냅니까? 러시아라서 그렇습니까? 푸틴이 친구라고 말했던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지금 뭐합니까? 무슨 입장입니까?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뭐 민주당이 내긴 냈겠죠. 그렇지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워낙 문재인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아마 입장을 좀 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 청와대의 이런 대처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우크라이나 사태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 더 듬직해 보입니다. 사실 오늘 윤석열 후보는 이 2차 TV 토론 준비하느라고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급하게 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이제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겠지만 참으로 외교 안보에 관해서는 낙제점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월 9일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